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볼 거는요, 이 최대 최소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최대 최소. 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최소값은, 최대값은 이런 문제가 빈번히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미분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 2차 함수에 대해서도 뭐 나오긴 하죠, 사실. 또 지수함수, 산술기하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등등등 뭐 최대치도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단원으로 따로 나오진 않고 단원마다 뭐 조미료처럼 계속 첨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리 안 해놓으면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어려울, 또 혹은 뭐 좀 뭐라 그럴까, 낯설음. 그래서 좀 수능 볼 때 여러분들 긴장을 하고 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별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 수업은 여러분들 뭐 한 번 보고 끝내시면 그냥 흘려 듣기 때문에 뭐 이게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시면 실제로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한번 꼭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요 단원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거 써줘야지. 최대 최소, 요거.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에서 나오겠죠.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쓰이는 공식들이 있어요. 뭐 판별식 D는 무조건 쓰이겠고요. 또 이 원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별식 D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무적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어떤 단원이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은 쓰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일단 문제 유형은 뭐 2차 함수라는 건 여러분 똑같아요. 뭐 다항함수 x 제곱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차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미지수 두 개가 곱해진 것도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갖는, 이거 분수함수예요, 여러분들. 유리함수입니다. 이런 유리함수도 넘어가면 넘어가면 유리함수가 되니까요. 이것도 2차 함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쌍곡선. 요즘 안 배우나? 쌍곡선? 배우겠죠? 이과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근데 빠졌을 수도 있어요. 요즘 너무 범위가 축약돼가지고. 그 다음에 타원, 그냥 2차 포물선 다 D 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 무리함수, 또 유리함수, 그쵸?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이 있으면 일단 기본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뭐로 할까요? 무리함수?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리함수를.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움직이는 한 직선이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k라는 꼴로 나오게 되겠죠. a는 뭐 고정이에요, 고정. a라고 하면 어렵다. a라고 하지 말고 y는 뭐라 할까요? x 플러스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요런 직선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날 때, 혹은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최대값을 구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k값이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최소값, 여기 무리함수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요 값이 k값이겠죠. 이런 문제, 요런 거, 그쵸? 이런 게요, 기본 함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뭐 타원이면 타원을 그린 다음에 직선이 등장하는 거고, 포물선이면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직선이 등장하는 거고, 원이면 원 그린 다음에 직선, 무리함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유리함수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직선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유리함수에서 판별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은 x, y 꼴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또 이 유리함수는 정근선을 가지는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알겠죠? 요즘에는 여기다가 어떤 개념이 추가되냐면, 좀 머리를 좀 더 굴려서 1대1 대응이 될 때, 이런 거 하면 돼요. 이런 거 1대1 대응이 될 때 별거 없어요. 1대1 대응이 뭘까요? 그럴 데가 없네. 옆에다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1대1 대응이란 건요, 가로로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세로로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은요. 일단 없네요. 왜요? 세로로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하지만 가로는 다 1대1 대응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좌표 평면 내에서 아무렇게 다 십자가 크로스를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가로든 세로든.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1대1 대응이 될 때 하면서 뭐 K값 범위를 구하여라 등등등 하면은 뭐 거기에 맞게 또 구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들 요즘 유행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데요. 별건 없습니다. 일단 최대 최소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또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산술기하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요즘에는 이 코시 슈바르츠는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기하 정도만 알면 돼요. 사실 코시 슈바르츠는 제가 수능을 가르친 지 17년이 됐지만 진짜 옛날 완전 초창기, 진짜 정말 막 수능 96년 수능 이럴 때 그때 한 번 보고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코시는. 근데 산술기하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기의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요거. 그 다음에 어떠한 꼴이 더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꼴이 곱해지면은 상수가 나오네. 이러면 땡큐죠. 이러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산술기하가 뭐죠?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요 값을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잠깐 이 문제 다뤘잖아요. 그래가지고 2x 더하기 2의 빼기 x 이런 거. 이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2가 되겠죠. 왜요? 요거 곱하면 1이니까. 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냐면요, 일단 무조건 양수인 함수가 있어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거는 바로 지수함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로그 함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역함수니까 안 되고, 뭐 판별식 d가 뭐 0보다 작은 경우에 허공에 뜨게 되니까 뭐 산술기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뭐 굳이 한다면 하는데요. 식이 복잡해지잖아요. 곱해지니까. 또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산술기를 쓰지 않아요. 산술기하가 쓰려면 조건에 양수일 때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요거 두 개가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쓰란 말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런데 누가 양수일 때라고 대놓고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함수를 그지같이 뭐 3의 k승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로그 등장하면 당했다. 로고는 아니야. 로고는 음수가 나오니까 뭐 이건 조금만, 그럼 이렇게 할까요? 9의 k 뭐 승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두 함수가 더할 때 혹은 뭐 뺄 때 이런 식으로. 뺄 때 산술기하 당연히 못 쓰죠. 그러면 빼는 것을 어떻게 없앨까, 빼기를 어떻게 더하기로 바꿀까, 이런 수단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굳이 산술기하를 쓰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무조건 지수 함수일 때는요, 지수 문제에서는 산술기하가 나오기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술기하 꼭 생각을 해 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주어지고 또 그 치환한,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했지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t라고 치환하면, 그쵸? t의 제곱 블라블라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2라고 제한시켜 놓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센스. 이거는 앞에 그 어디서 다뤘죠? 가우스에서 제가 문제 아마 그냥 혼자 만들면서 낸 것 같아요. 가우스에서.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산술기하에서 문제를 낸다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요거 다시 나오는 추세던데요. 요게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집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요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 조금씩 좀 최근 모의고사 보니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술기하가.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땡큐죠. 쉬우니까 산술기하는 요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최대 최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미분, 적분.
여기서 최대 최소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별거 없죠. 미적분은 뭐 그냥 3차 함수를 그리면 돼요. 3차 함수 그려가지고 뭐 그냥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여기서의 최대값, 여기서의 최소값을 갖는 거, 극값을 구하는 문제들 나오는데요. 누가 이렇게 문제 내겠습니까? 그렇죠? 뭐 센스 있게 직선을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평균값 정리로 내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뭐 사이값 등등등 이렇게 등등등 내든가. 알겠죠? 똑같아요. 그냥 별거 없어요. 3차 함수 주어진 다음에 극값을 주어지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에 아마 수능에 날까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당연히 안 나겠죠? 예, 안 납니다. 하지만 뭐 2점짜리나 2점짜리 이렇게 2점짜리 치고는 좀 어렵다. 3점짜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직선이 주어진다 해요. 직선이 주어지고 이렇게 어느 점에서 만나는, 3점에서 만나는 혹은 2점에서 만나는 이런 거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3차 함수는요, 여러분 그 판별식을 못 쓰죠. 못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구할 때는 미분에서요, 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알겠죠? 미분에서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줄까요? 문제를 다뤄줄까? 근데 다루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미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할 때, 왜냐면 미분에 대해서도 이 미분은 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긴 거. 그래가지고 x를 물어보는, 여기서 x는 뭐로 잡을까요? 당연히 t로 잡아야 되겠죠. 뭐 등등등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정리할 때 한번 같이 정리할게, 이거는. 하지만 뭐 2차 함수처럼 한 번씩 뒤를 써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 해가지고 뭐 그냥 임의의 직선 놓는 거예요. 접점에 딱 해가지고 접점 딱 해가지고 뭐 t 할 때 함수값 t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지금도 하고 있네 내가. x 빼기 t 한 다음에 f t의 미분값, y 빼기 f t 값, 요게 요 함수 요거랑 같을 때 등등등 이렇게 놓는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안 나면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적분에서 뭐 이 긴 문제, 그래서 서술형 문제들 있죠. 그런 거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미적을 따로 빼서 긴 문제를 정리할 때 하고요. 일단은 최대 최소가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극대 극소값에서 나온다는 거. 알겠죠? 최대 최소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판별식 D 써서 하는 거, 그리고 산술기하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기본 함수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할 수 있는 선이 하나 존재하는구나, 거기서 찾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기본 함수만 잘 그리면 찾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별거 없죠? 자, 오늘은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무적 공식, 이 단어는 무조건 이 공식을 쓰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